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요즘 뉴욕 증권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다우지수가 500포인트 넘게 아직 급락하고 출발을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되어서 결국은 34포인트가 상승하는 등 3대 지수가 모두 소폭으로 오르면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계속 증시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제 상승 마감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남아있지만은 기업 실적의 증가, 또 꾸준한 소비 추세 등 미국 경기 확장세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 하락세가 현재로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후반에 이제 상승세를 타면서 결국 소폭 오름세로 장이 마감됐는데 좀 뭐랄까요, 오늘은 그런 대로 조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조금 좀 기대감이 또 다시 또 살아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장 초반에 정말 심각했었죠. 깜짝 놀랐어요. 예, 네. 깜짝 놀랐죠. 어제 말씀하신 대로 500포인트 뭐 급락하면서 CNN에 이런 데 속보로 전했고요. 그래서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 이 장 후반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결국 이 말씀하신 대로 소폭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네. 그 여세를 계속 몰아서 오늘도 지금 현재까지 계속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최근에 사실 그 뉴욕 증시가 하락을 거듭하면서 좀 비관론이 우세했는데 오히려 어제 이 극적인 반전을 계기로 해서 조금씩 낙관론이 퍼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뭔가 최정점을 좀 지난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다만 그 좀 투자 심리가 무언가 좀 증시가 계속 좀 내려가다 보니까 좀 냉각돼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어제 같은 경우 보면 그런 그 장 초반에 500포인트나 내려가는 그런 하락 속에서도 역시 그 미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주면서 다시 이제 회복이 됐고 국제적으로 굉장히 좀 악재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상승세 반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좀 주목할 만하다 이런 분석인데 일단 중국이 그 애플 아이폰의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죠. 네. 이게 굉장히 어제 좀 크게 그 시장에는 다가왔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아시다시피 테레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지금 뭐 오늘 보니까 유럽연합의 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라든가 유럽 쪽의 지도자들 만나면서 바쁘게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어찌 됐건 그 이 영국 의회에서 이 브렉시트 합의안 이 통과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러다가는 노딜 브렉시트 그러니까 네. 정해진 날짜가 되면 브렉시트는 기정사실이 되는 거고요. 네. 그때까지 어떤 딜 없이 그냥 브렉시트가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좀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장 후반으로 가면서 이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결국 소폭 반등하는 데 이제 성공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역시 그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미국 뭐 경제의 저력을 보여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결과만 보더라도 이 증권 시장에서 이 기술주가 얼마나 큰 영향을 그렇죠. 차지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폭락하다가 장 초반에는 기술주가 좀 오르면서 반등을 한 거잖아요. 반등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기술주가 역시 미국의 장을 좌지우지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몇 가지 살펴보면 페이스북이 어제 3.2%로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그 이유가 도이체방크가 90억 달러 자사주 매입 계획 등을 이유로 해서 페이스북을 이제 유망주라고 이제 추천을 했고 그런 것 등에 의해서 장 후반의 상승세를 어제 페이스북이 이제 주도를 했고 애플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애플 아이폰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려가지고 굉장히 어제 우려가 컸는데 애플도 결국 0.7%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에 중국의 아이폰 판매 금지 뉴스가 나오면서 2% 정도 이렇게 내려갔는데요. 네. 많이 내려갔는데 그게 이제 반전된 이유가 정확한 그 실상이 이제 알려졌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면 중국의 아이폰 판매 금지를 시장이 굉장히 걱정했던 것은 지금 멍완조 화웨이 부회장, 부회장이 지금 캐나다에서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 멍한조 화웨이 부회장 체포에 대한 맞불 작전으로 중국이 아이폰의 중국 내 판매 금지 조치 내린 거 아니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시장이 우려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이폰 판매 금지 조치는 11월 30일 내려졌고요. 네. 그 멍완조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된 것은 12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은 멍완조 화웨이 부회장 체포와 관계없이 그 전에 이미
아이폰의 중국 내 판매 금지 조치 내렸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거는 그러니까 멍한조 회장 사태 때문에 미국과 중국 관계가 더 험악해진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 확인해 낸 거고요. 네,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이제 이 반등의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오히려 애플 주가가 상승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페이스북과 애플이 상승을 하면서 아마존도 0.7% 올랐고 넷플릭스도 1.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1.43% 상승한 그런 그 추세를 보이면서 장이 마감됐고 커뮤니케이션도 0.75%가 상승해서 마감됐는데 역시 이런 그 기술주들이 뉴욕 증시의 역시 그 상승세를 주도한 네. 그런 이제 주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뉴욕 증시의 이 다우 지수가 말이죠. 네. 2달 전에 비해 보면은 거의 10%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그렇습니다. 2달 전에 10월 달에는 2만 거의 7천까지 갔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오늘 2만 4,400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 이 다우 지수가 10%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단기간에 단기간에 네, 말이죠. 그렇죠. 이게 물론 이제 뭐 경제 공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렇죠. 뭐 더 합니다만은 그렇죠. 지금 그렇게까지 우리가 지금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이게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런 그 배경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특히 단순히 무역 전쟁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역 전쟁 때문에 자연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중국이 의도적으로 지금 떨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과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사실 언론에는 그 여파가 이제 관세 전쟁 일어나오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추가 관세 부과하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또 추가 관세에 대한 또 추가 관세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어떤 관세만을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다른 부분에서 지금 미국에 맹공을 가고 있다. 그것이 뭐냐면 최근 들어서 중국이 미국 자산을 지금 매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미국 자산을 매각하는 것이 뉴욕 증시에 아주 직격탄을 가하고 있다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두세 달 동안에 지금 뭐 오히려 미국 경제는 전 세계 어디랑 비교해봐도 가장 호황인데 가장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중국이 미국 자산을 지금 매각하고 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 미국 국채를 지금 처분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 그 미국 부동산을 좀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정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현상이 맞물리면서 이 뉴욕 증시에 지금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그 이 미국 자산의 매각이 미국 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네. 중국이 지금 의도적으로 미국 자산을 좀 팔아치우고 있다는 건데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이 미국 국채를 지금 매각하고 있는 게 잡히고 있습니다. 9월 기준으로 볼 때 중국의 미 국채 매각분이 1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아하. 이게 월별로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미국 국채를 홀드하면서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걸 좀 처분하고 있고요. 6월 이후에 4개월 동안 6, 7, 8, 9월까지 4개월 동안 미국 국채를 매각한 그 액수가 400억 달러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허허.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굉장히 그 인위적으로 미국 국채를 지금 팔아버린다. 팔아버리고 네. 있고 이게 지금 그 미국의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가 지금 갑자기 이제 내려가는 그런 좀 원인이라는 좀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 지금 뭐 9월 한 달 또는 뭐 6월부터 4개월간 이렇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걸 1년으로 환산하면 1,2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와. 그렇게 지금 그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이 보유한 미국 전체 국채의 10%에 네. 달하는 수치여서 좀 중국이 작정하고 지금 미국 국채를 지금 팔아버리고 있지 않은가 이런 지금 그 분석이 나오고 있고 현재 사실 무역 전쟁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복 관세 전쟁이었죠. 처음에는 네. 미국이 중국한테 추가 관세, 그럼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 그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추가 관세에 대한 또 추가 관세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런 관세 전쟁은 중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그런 양이나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미국이 관세를 부과할 때 중국이 받는 타격이 엄청날 수밖에 없고요. 중국이 같이 관세 전쟁을 해도 미국이 받는 타격은 뭐 미국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관세만 갖고 전쟁에서는
게임이 안 되니까 결국 이렇게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지금 자산 가치, 미국의 자산 밸류를 좀 낮추고 있다는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뭐 중국이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 이 수치상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이런 그 중국이 이 관세 전쟁에서 밀리는 상황을 결국 미국의 국채 매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이 이제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게 이제 수치상으로도 확연히 드러났고 또 그동안 매수를 주도하던 중국의 이 부동산 시장에서 또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상황만 보더라도 미중 무역 전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조금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 경제를 지금 망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를 팔고 이제는 부동산까지. 사실 중국이 2008년 금융위기 사태 이후에 그 당시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터지면서 미국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붕괴됐었는데 그래서 주택 가격이 뭐 반값 이하로 떨어지고 막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그 당시에 중국이 대거 미국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가격이 이제 저점을 찍었을 때 대량 매입했는데 그 이후에 미국이 이제 금융위기 사태를 벗어나지만 중국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미국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이건 남가주만 하더라도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보유한 부동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최근 들어서 중국이 이 미국 부동산도 처분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올 2분기에 중국의 미국 부동산 순매도 규모가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그리고 지금 4분기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4분기에도 미국 부동산 처분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오늘 뭐 한면택 특파원은 이 미국 그 역자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깡통 주택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고 했지만 그거는 뭐 지금까지의 그 통계 자료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국인들이 이렇게 부동산을 이렇게 처리하는 매도하는 이 속도라든가 이런 추세를 본다면 앞으로는 그런 수치가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중국이 미국의 부동산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처분하게 되면 사실 미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이렇게 처분한다는 것은 결국 그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역자산의 효과로 나타납니다. 역자산이라는 것은 대출금이 실제 부동산 가격보다 더 높아지는 상황. 네. 그러니까 부동산의 밸류가 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소위 얘기하는 깡통주택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깡통주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한면택 특파원이 오늘 아침 보도한 대로 아직까지는 수치상으로는 깡통주택이 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중국인들이 이렇게 미국 부동산을 처분하는 이런 그 추세로 볼 때는 계속 중국인들이 이렇게 미국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그런 깡통주택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이 역자산 그러니까 이 깡통 주택이 굉장히 그 늘어났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2018년 지금 12월을 맞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국인들이 이렇게 그 미국 부동산을 처분하는 이런 이 속도라든가 양이 많아지는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이 역자산을 좀 걱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처분하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역자산 그러니까 부동산 밸류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금보다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경기가 침체될 수 있고 소비가 감소됩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이 되고 그래서 소비가 감소되고 경기가 이제 둔화될 수 있는 이제 이런 가능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중국이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미국의 자산을 매각하는 국채라든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이유는 하나는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문가들의 분석은 중국이 무역 전쟁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네. 달러가 지금 부족하고 그래서 달러를 모으기 위해서 이런 그 미국 자산을 처분해서 달러를 모으고 있다. 뭐 이런 지금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부족한 달러를 메꾸는 차원에서 처분하고 또 이렇게 처분함으로써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준다. 이 두 가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대통령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중국을 경제적으로 아주 곤란한 지경으로까지 몰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2년 후에 있을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반드시 낙선시켜야 되겠다. 그러려면
미국 경제를 좀 망가뜨려야 되겠다. 미국 경제가 안 좋게 만들면 현직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내세우는 게 경제인데 경제가 안 좋아지면 결국은 이제 2020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이제 중국이 바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을 더 하는 것을 네. 그것을 원치 않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미국의 경제에 흠집을 내는 이런 전략을 펼 수 있다. 이런 이제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대응을 하겠지만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또 중국의 계속되는 이런 그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그 이런 대응 이런 것이 맞부딪힐 때 과연 어떠한 그 이 결과가 나올지 그것을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다. 어찌 됐건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중국이 지금 그 미국 국채를 지금 처분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응해서 신규 국채를 발행하는 쪽으로 좀 대응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좀 신중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 이 증시와 관련해서 특히 중국의 움직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자연적으로 시장의 어떤 흐름에 의해서 증시가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볼 건 아니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속에서 중국이 굉장히 보이지 않는 그 물밑에서 미국 경제를 지금 흔들고 있지 않은가 이게 지금 그 수치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